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눈이 폭설이 내리니까 배달 대행 업체에서 또 휴무를 때렸습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휴무를 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들어서는 참 오늘은 다닐만 한데 이제 눈이 내리고 영하다 보니까는 바로 휴무를 하시더라고요. 배달료도 되게 많이 오르고 요즘 배달도 엄청 많아져서 조금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배달 대행 업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대세가 요즘 배달이다 보니까 몸 다치는 것보다는 하루 쉬고 다음날 또 출근해도 배달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 차로 하루 종일 배달을 다녔고요. 오후 2시에 나와서 새벽 3시에 끝났어요. 13시간 배달 다녔고요. 우럭알탕 장사해서 가게에서 이제 배달 가서 회랑 같이 병행하는 건데 저희는 한 130만원 정도 오늘 팔았어요. 배달이 이제 혼자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꺼번에 오정동이면 오정동, 보통 배달 대행 하시는 사장님들은 오정동 간다 그러면 오정동 한 3개 묶어서 가고, 도당동 간다 그러면 도당동 3개 묶어서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배달 대행이 안 되고 제가 혼자서 배달을 다녀야 되는, 더군다나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동차로 할 경우에는 오정동을 묶어서 가고 도당동을 묶어서 가고 안 돼요. 왜? 먼저 나온 게 오정동이고 1시간 있다 나온 게 도당동이니까 오정동을 갔다 오고 나서 또 도당동을 가야 되고, 도당동을 갔다가 또 오정동을 가야 되고, 그랬다가 갑자기 고강동 가야 되고, 오늘 먼 데는 다 취소했거든요. 일부러 가까운 데 위주로만 좀 배송을 해드리려고. 근데 그래도 가까운 데에서 2시간씩 걸렸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해주신 고객분들께 죄송하다고 물건 갖다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참 살기 좋은 세상인 게 저한테 답장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추운 날 길도 얼었는데 다치지 않고 배송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추운데 이렇게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배달 늦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배달이 제가 1시간 반 이상 딱 늦었을 때 매장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고객분들한테 전화 온 게 있냐. 근데 그때까지 아직 전화 온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1시간 반을 음식하고. 저는 제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1시간 반, 2시간은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오늘 아주 우리 고객님들의 이런 마음씨를 보고 저도 좀 더 좋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아무튼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달 다녔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만 걸려가지고 5층, 4층 막 이런 데만 걸려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해요. 지금 되게 피곤한데 영상은 하나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커피숍, 여기 오랜만에 나오죠. 커피숍 청소할 겸 그냥 한번 영상을 주저리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이 그래도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이니까 부가세 관련한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세금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가 나가죠. 뭐 금액, 매매 가격 대비해가지고 취득세가 나가는데,
뭐 그거야 비싼 거 사면 많이 나갈 테고 몇 천만 원, 1억 가까이도 나갈 테고 싼 거 사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나갈 테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내는 거니까 크게 뭐 항상 나가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만 내는 거지.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세를 주면 세입자한테 부가세라는 걸 별도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1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10만 원이 전부 다 내 게 아니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는 왠지 내 거 같죠. 처음에는 이제 상가에 대해서 월세를 받을 때 처음에는 그 부가세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0인데 110이 들어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400만 원짜리가 440만 원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4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엔 이게 나중에 6개월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부가세 신고를 보통 이제 7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거든요. 그때 신고할 때 다 토해내요. 세입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제가 우선 갖고 있다가 6개월 정도 갖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신고할 때 토해냅니다. 나라에다가 내요, 세금을. 그러면 그 세금이 이제 제가 냈지만 어찌됐건 저는 이 세입자한테 받았다고 이제 고지를 하고 내는 거니까 이 세입자분께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냈다, 나라에다가. 저한테 줬다. 저는 이렇게 나라에다 주고. 그러면 비용 처리가 돼서 이 세입자가 돌려받을 건 돌려받고, 뭐 종합소득세 때 이런 거 비용 처리도 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아무튼 세입자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왜? 비용 처리가 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월세가 100만 원인데 부가세 서로 없이 하자고. 그 10만 원 주기 아깝다고. 근데 그러면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세입자분께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드리고 100만 원에 뭐 10% 110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끊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건물주들은 부가세를 끊어주게 되면 나라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의 월세를 받아서 수익이 항상 이 정도가 잡힌다 이런 거를 나라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거를 부가세라고 생각을 해요. 신고하는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세금을 때리겠죠. 야, 너는 100만 원짜리를 6개월 동안 받았으니까 너는 600만 원 수익을 받네. 그래, 넌 600만 원어치의 수익을 본 사람이니까 우선 세금을 때릴게 해서 뭐 종합소득세도 올라갈 테고 뭐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테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뭐 국민연금도 내라고 할 테고 뭐 이런 거를 아무튼 부가세 자료 가지고 나라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신고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세입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부가세에 대한 거는 내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쌓여서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재산이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나중에 뭐 1년에 한 번씩 뭐 재산세, 뭐 토지세, 건물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무서워해서 상가를 못 산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지금 세가 나오고 있죠. 한 달에. 그러면 1년 중에서 한 달에 대한 그 월세는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2천만 원이니까는 예를 들어서 2억 4천의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세금으로 내고 2억 2천이 남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를 100만 원짜리 월세가 나오는 걸 샀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내는 세금이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 나머지 11개월어치 1100만 원이 내가 이제 수익이 생긴다. 거기서 이제 대출 뭐 이자 내고 원금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남는 금액이 이제 실질적인 순수익, 건물주의 순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은, 부가세는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들도 다 모아봐야 한 달 정도의 월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속이 편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부동산 투자는, 상가 투자는 잘만 하면 오르잖아요, 건물 가격이. 그러니까 그 건물 가격 오르는 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라는 걸, 이제 차익이 생기다 보니까 양도세라는 걸 내는데, 안 팔면 계속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굳이 뭐 팔 때 세금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세금은 이렇고요. 부가세 내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고 곤란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월세를 못 받았잖아요. 세입자분들한테 못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상가가 많다 보니까 요번에 대략적으로 제가 못 받은 월세가 계산해보면 4천만 원 정도? 작년 한 9월 달부터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못 받은 것 같아요. 4천만 원 정도. 힘겹게 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밀려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뭐 이해합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근데 이해하는데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가 됐죠. 부가세라는 건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라는 걸 받고 나라에다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영상에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월세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볼게요. 작년 9월부터 3개월의 월세를 안 주신 분이 계십니다. 월세 400만 원짜리.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3개월이면 월세가 얼마죠? 1200만 원이죠.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입니까? 3개월치면 제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40만 원씩 3개월이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저는 세입자분한테 120을 받아서 나라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400만 원도 당연히 1200만 원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월세가 1200이 밀려 있으니까 당연히 부가세도 밀려 있는 거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너가 월세를 받던 말던, 나라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너가 월세를 받던 말던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된다. 해. 왜? 결국엔 나중에 보증금에서 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밀리면 밀린 거랑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를 건물주는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끊어주고 나중에 가서 뭐 이렇게 세입자를 안 좋게 끝나면 세입자가 이거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고발하면 결국에는 세입자한테 부가세 안 받았는데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더라도 부가세는 완벽하게 끊어주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증금이 없어지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민사소송밖에.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어느 정도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을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대략 4천만 원의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4천에 10%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00만 원이면 내가 4,400을 받아서 400을 나라에다가 내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4,400이 안 들어왔는데
4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끊어줌으로써 저는 4,400도 안 들어왔는데 400을 나라에다 내야 됩니다.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는 뭐 저희 세입자들 믿으니까 뭐 이제 코로나 풀리면 또 금방금방 빨리빨리 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세입자분들 모든 분들한테 미납되신 분들한테 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다 끊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장사 코로나 풀려서 잘 되면 빨리빨리 좀 그때서부터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냥 오늘 부가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건물을 하나 사서 세를 줄 때 뭐 부가세 서로 끊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걸려요. 어차피 걸리고 나중에 걸리면은 세금 오히려 중과세로 많이 물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부가세 받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길 바래요. 그리고 월세가 밀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코로나가 아닌데도 밀리면 3개월 딱 밀렸을 때 명도소송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명도소송 나중에 명도소송 거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명도소송 싸게 거는 방법도 있거든요. 굳이 비싼 데 가서 뭐 변호사한테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한 3, 40만 원 정도에도 명도소송을 충분히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나중에 다음 영상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건물분에 대한 거, 건물주에 대한 거, 뭐 그냥 관리 노하우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세를 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세를 여러 군데서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없는데도 어떻게든 딴 데서 벌어가지고 주시려고 그 빚 있는 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니까는 당연히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참 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는데 아니 왜 정치를 자꾸 건물주랑 세입자를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이런 거를 하는지. 지금 9개월 동안은 월세 못 받아도 내쫓질 못해요. 코로나라서 6개월 동안은 월세 미납돼도 명도를 못 걸어요. 그건 나라에서 요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원래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3개월까지 하면 결국에는 9개월이 밀려야 명도를 걸 수가 있다는 얘긴데 그 9개월 기다리다가 돈 없는 건물주들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더 힘들게 노후에 상가 장만했는데 월세도 되게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대출까지 받았는데 되게 힘든 상황인데 9개월을 밀려버리면 노후에 이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경매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요번에 뭐 자금 또뭐 버팀목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돈들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유흥업소랑 뭐 이런데 노래연습장은 300만 원씩 들어오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저는 음식점이라고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 음식점 잘 되거든요 지금. 오늘도 130만 원 팔고 뭐 며칠 전에는 200만 원 팔고 계속 배달다니고 안 돼야 80만 원 이렇게 파는데 그 조그만 데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배달 매출이 훨씬 높아져가지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외부에서 안 먹고 집에서 먹는 문화가 이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작은 매장, 제가 코로나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또 이게 저희 컨셉이 좀 잘 맞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해도 배달이 100% 이제
배달 매출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가세 얘기하다가 별 이상한 얘기까지 흘러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세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구분상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을 산다. 빌딩을 사면 취득세도 굉장히 높을 때고 토지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높고 공실률도 높아요. 빌딩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상가기 때문에 크게 세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은 돈으로 상가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문자랑 많이 오는데 답변이 늦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상가 투자에 대해서 문자로 물어보실 때 제발 번지수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요런 게 제일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전단지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단지를 보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 무슨 시티가 생긴다 하면서 전단지를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예 몰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아예 모르고 저는 어디 지역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상권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고 이게 생긴 노하우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지역을 가도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이 보여요. 어느 지역을 가도. 그리고 거기가 월세를 물어보고 거기 월세가 저렴하면 매수하는 거기가 뭐 화성이건 서울이건 제주도건 뭐 저는 그렇게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뭉뚱그려서 화성에 무슨 대단지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 몇 세대가 생기는데 거기에 상가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그쪽 지역에.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분한테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그쪽 지역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공부하면서 상가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라서. 그리고 느낌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업종이랑 좌우 업종, 그 전체 상권, 흐름,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그리고 소비층,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과연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우리 가게에서 쓰게 만들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랑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땅 투자도 안 해요. 땅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런 어떤 아파트 투자 이런 것도 전혀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상가, 월세가 잘 나올 만한 상가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염두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물어볼 때 상가 물어보실 거면 번지수, 보증금, 월세, 현재 권리금, 양쪽 옆에 가게들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현재 뭐 한 그 정도?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가게 임차인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수익률 다 계산해가지고 아 이거 사면 괜찮을 것 같다, 아니 뭐 안 괜찮을 것 같다, 평수까지 밝혀주셔야 돼요. 요즘 구독자 늘어나는 거 보고 되게 뿌듯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지금 이제 구독자가 1200명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10,000명, 50,000명, 100,000명 가면 어떻게 다 답변을 해드리지? 사실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 1시간 정도는 유튜브 답변에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모든 사람들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10만 명 되면 하루에 문자나 이런 게 한 100통 정도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생각 중이에요. 그 100통 오면 답변 못 달아요. 하나 분석하고 답변 드리는데 최소한
15분 정도는 걸릴 텐데.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로 다 해볼게요. 성심성의껏.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저 한 4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다 가고 싶어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정말로 사람 좋고 착하고 저랑 잘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끔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소주도 한잔 먹고 참 이러면 참 즐겁게 살 텐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질 못하니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른 가서 자야겠네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하루 종일 배달 댕겼더니. 짠돌이 만수리였습니다. 눈이 엄청 감기네요. 가서 뭐 좀 먹고 바로 자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짠돌이 만수리였습니다. 내일 뵐게요.